이번 영상은 세제남 과학세상 물리학 1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통합하는 과정 15번째로 전자기 요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될 내용은 패러데이 법칙, 렌츠의 법칙, 전자기 요도 예제에 되어 있는데, 전자기 요도 예제라고 하는 것은 예제를 통해서 전자기 요도를 이해하는 과정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먼저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배웠던 자기장에 관련된 얘기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그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이 발생을 했죠. 암페어 주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은 과학자 1820년 과학자 에르스테드가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그러면 전류가 자기장을 발생한다면 자기장도 전류를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 발견을 한 사람이 1831년, 꽤 됐죠, 그죠? 1831년 패러데이가 이걸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것은 그런 패러데이 법칙이 되고요. 그러면 패러데이는 어떠한 일들을 했냐면, 패러데이라는 과학자는 1791년부터 1867년까지 이제 있으면서 1800년대를 대표하는 실험 과학자 중에 한 명이고, 전자기 요도 현상에 관한 패러데이 법칙뿐만이 아니라 전기 분해에 관한 패러데이 법칙을 발견하였고,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등을 발명하기도 했다. 그래서 전자기 요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등을 발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기기들이죠. 자, 그러면 이 패러데이 법칙, 전자기 요도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실험하는 과정을 한번 봤어요. 이 뭘로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 이게 통이 있잖아요. 원통. 여기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A라고 하는 통에 코일이 감겨져 있고, B라고 하는 통에 코일이 감겨져 있고, A라고 하는 통에 코일에 감겨져 되는 이렇게 연결되기를,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이게 배터리예요. 옛날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코일에 감겨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B라는 곳에 이렇게 감겨져 있는 코일에 이렇게 코일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검유계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검유계, 갈바노메터라고 하는 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여기 첫 번째 A라는 코일에 배터리를 연결하면 뭐가 돼요? 이게 전자석이 되죠. 그 전자석이 된 거를 요 두 번째 코일의 통에다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 실린더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기 손으로 잡고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고, 내올 수 있고,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얘가 움직이면 A가 B 속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요 갈바노메타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자석이죠. 전자석이 어딘가에 이렇게 작용을 해서 뭔가를 변화시키면 그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뭔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 실험에 의해서는 그런 것들을 다 밝힌 게 아니고, 우선 배터리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것을 이제 개념적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A와 배터리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1차 코일. 여기 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1차 코일로 되어 있고, 여기가 2차 코일로 되어 있는데, A에 해당되는 것이 1차 코일이고, 여기가 배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B라고 하는 코일이 2차 코일이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검유계, 갈바노메터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스위치를 이렇게 닫았다 뗐다 하면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에 이 검유계가 움직이고, 딱 여는 순간에도 움직이는데, 이런 상태, 그러니까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또 이렇게 닫아서 연결해 놓으면 움직이지 않더라.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전기적인 것이 여기에 이제 전기를 연결하면 여기에 자기장이 발생하잖아요. 그 자기장이 변화할 때만 전류가 흐르더라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전자기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기 요도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게 1차측 코일이고 이게 1차측 코일이고 이게 2차측 코일이에요. 2차측 코일에 여기 검류계가 연결되어 있고 1차측 코일대로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기장이에요. 자기장이 지금 보면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밝아지면 커지는 거고 어두워지면 작아지는 건데 밝아지면 얘가 움직이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화살표 방향이 거꾸로 되게 되면 검류계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자기장이 변화할 때 그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여기에 그 전류가 흐르는 것들을 한 것이 전자기 요도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기 요도 현상을 정리를 하면 말로 정리를 하면 코일을 지나는 자기 선속기를 이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모르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겠어요. 자기 선속이 변할 때, 그러니까 코일을 지나는 자기 선속이 변할 때 스위치를 떼거나 붙일 때 뭐가 변하는 거예요? 자기 선속이 변한 거죠, 그죠? 자기 선속이 변할 때 코일의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를 하고 전류가 유도 그러기 위해서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코일 양단에 유도되는 전압이 유도되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이제 흐르는데 유도 전류라고 하는 것은 코일이 닫힌 회로를 이룰 때 유도 기전력에 의해 흐르는 전류.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그런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그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유도 기전력은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라고 induced, 그러니까 유도됐으니까 induced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라고 하고 EMF, V라고 하는 걸 써서 도체 내부의 전위차를 만들고 그 사이의 전기장에 의해 전하를 이동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으로 단위는 전압의 단위인 볼트를 사용한다. 어떤 거에 전압이 걸려 있으면 거기에 전하들이 흘러서 그것에 의해서 전기장으로 전하들이 흘러서 전류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됐냐면 자기 선속이 변한다 그랬으니까 자기 선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어요. 그럼 자기 선속을 알기 위해서는 마그네틱 필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그네틱 필드.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을 한번 다시 따와 봤어요. 그때 우리는 자속 밀도 혹은 자기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속 밀도 B라고 하는 게 있었고 자기의 색이 H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속 밀도는 균일하게 자화된 재료에서의 단위 면적당의 자속으로 자개의 색이 H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 자속 밀도 B는 단위가 테슬라, 웨버 이런 걸 사용했고 자속 밀도 B는 H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냐면 B는 자기의 색이 H. 그래서 투자율 뮤와의 사이. 그러니까 어떤 그 재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자기화되는 거 하는 것을 투자율이라고 얘기를 했고 진공에서의 투자율은 이런 값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B하고 뮤 H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B는 뮤 H. 뮤라고 하는 값은 어떤 재료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으로부터 자속 밀도 B라고 하는 것과 H라고 하는 관계로부터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위키피디아에서 따왔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마그네틱 플럭스 자기 선속 마그네틱 플럭스가 자기 선속이죠.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써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면적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면이 있는데 그 면에 뭐가 자기장이 B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 빠져나가는 것들을 면적에 대해서 더 서피스 인티그럴 그러니까 면적 적분이죠. 면적 적분 뭐에 노멀 컴포넌트 오브 매그네틱 필드 어떤 표면에 대해서 이 표면에 대해서 이거에 수직인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성분들을 뭘 한 거냐면 면적 적분을 한 것이 뭐가 된다? 마그네틱 플럭스가 된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B값하고 S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막바로 곱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면이 A이고 얘가 이제 B라고 한다면 얘가 수직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곡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 것을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하고,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많이 파이라고 표시를 하고 파이 B라고도 표시를 하고, 단위는 웨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마그네틱 플럭스는 측정되기를 플럭스메타라고 하는 걸로 측정되는데, 거기에 코일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 설명할 때 코일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전류가 형성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그 마그네틱 플럭스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자기선속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하는 것은 수식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파이라고 하는 게 마그네틱 플럭스고요. B라고 하는 게 이제 자기장이고요. 자기장이 어떤 면을 통해서 이렇게 올 때 B 도트 DS 이렇게 그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더라도 얘가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값을 갖게 되겠다. 나중에 보면 그러면 평행인 방향이라고 한다면 뭐가 마그네틱 플럭스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죠. 수직인 방향이 최대의 값을 가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 밀도 B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다. 그런 값들이 나중에 보면 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 그리고 조금 각도를 갖고 있으면 이제 점점 자석 밀도가 자기 선속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우리 전자기호도를 해서 이런 말들을 얻었어요. 다시 한번 보면 코일을 지나는 자기 선속이 변할 때 코일의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전자기호도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이 패러데이 법칙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유도 기전력, 유도 전력, 그래서 어떤 전압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 닫힌 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그런데 이 전자기호도에서 중요한 말이 코일을 지나는 자기 선속이 변할 때예요. 그죠? 코일을 지나는 자기 선속이 그때가 언젠가, 코일을 지나는 자기 선속이 변하는 경우는 언제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이제 여기다 써놨는데, 코일 주위에서 자석이 움직일 때, 자석 주위에서 코일이 움직일 때, 그리고 이제 요거는 두 번째로 하기로 하고, 자, 코일 주위에서 자석이 움직일 때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여기가 코일이에요. 코일. 이게 코일. 검은 선 요거가 코일이에요. 여기에 자석이 움직인다 그거예요. 자석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자석인데, 자석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V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이고 얘는 나가는 방향이죠. 그죠? 그러니까 코일이 있고 자석이 움직이게 되면 뭐가 변한다? 자기 산속이 변한다. 자기 선속이 변하면 뭐가 생겨요? 전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 전류가 이렇게 형성되는, 나중에 렌츠의 법칙을 하면서도 이 그림을 한번 더 동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자석 주위에서 코일이 움직일 때, 자석을 이제 거꾸로 이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자석이 가만히 있다고 하고 이 코일이 이렇게 움직여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일 주위에서 자석이 움직이거나 자석 주위에서 코일이 움직일 때 뭐가 변하냐면 자기 선속이 변한다. 그 자기 선속이 변하면 뭐가 생긴다? 전류가 형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균이랑 자기장 속에 코일이 놓여 있고, 균이랑 자기장 속에 코일이 놓여 있고, 자기장의 수직인 코일의 면적이 변할 때, 자, 여기 자기장이 있어요. 여기 자기장이 이렇게 파란색이 되어 있는 게 자기장이에요. 이 자기장이 균일하다 그거예요. 균일한데 뭐 코일의 면적이 변한다. 코일의 면적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는 곡면에서 그런 자기 선속을 계산했던 것처럼 얘가 면적이 요거잖아요. 이 A라는 면적을 갖고 있는데 얘가 이거에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 자기 선속이 B 값하고 여기에 면적 A 값하고 곱한 값이에요. 그런데 얘가 극단적으로 그 자기장하고 평행한 방향으로 서 있으면 자기 선속이 얼마예요? 0으로 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얘가 수직인 방향과 0인 방향 중간쯤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뭐가 움직인다? 자기 선속이 변한다 그거예요. 자기 선속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른다.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평행한 것으로부터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면, 이런 면적이 돈다고 생각하면 돌고 있으면 계속해서 뭐가 변해요? 자기 선속이 변해서 뭐가? 전류가 형성이 되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발전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돌게 만드는 것은 역학적인 힘이죠. 그죠? 역학적인 힘이, 자기장 속에서 역학적인 힘이 돌게 만들면 전류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역학적인 에너지부터 전기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될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원이 패러데이 법칙이니까 패러데이 법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앞에서 우리는 그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도 전류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유도 전류가 형성되는 것은 앞에 그림에서 봤듯이 요 코일에다가 배터리를 달아서 여기에 전 자석을 만든 거죠. 자석이죠. 이게 그러니까 자석인데, 이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면 2차측 코일에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해서 뭐가 전류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유도 전류, 여기에 전류가 형성되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봤더니, 코일 주위에서, 여기 코일이죠. 코일 주위에서 자석이 움직일 때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거나 얘를 빠르게 움직이거나 강한 자석을 사용할수록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 코일을 지나는 자기 선속의 변화가 클수록 코일에 샌 전류가 유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거나 그리고 강한 자석이 사용되면 뭐의 변화가 커요? 자기 선속의 변화가 크다. 그래서 즉 유도 전류는 코일을 지나는 자기 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한다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패러데이가 이제 정리를 해서, 패러데이는 수많은 실험, 앞에서 생각했던 그런 실험들을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코일을 지나는 자기 선속과 유도 기전력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것이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정리했냐면 여기 파란 박스에 있는 것처럼 정리를 했어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코일 속을 지나는 자기 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하고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 그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게 유도 기전력이에요. 그죠? 유도 기전력. B의 일렉트로모티브 포스이고 전압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니까 N이라고 하는, 코일의 가문수예요. N이라고 하는 거고, 요 코일 속을 지나는 자기 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델타 파이라고 하는 값이 델타 t 시간 동안 뭐 미분으로 하면 d 파이 dt 이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부호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렌츠의 법칙에 보면 이 자기 선속이 커지게 되면 작게 만들려고 하는 방향, 작아지면 커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뭐가 전류가 흐르게 만드는, 유도 전류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렌츠의 법칙에 가서 또 한 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은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패러데이 법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전자기 유도이고, 전자기 유도는 자기 선속이 변하게 되면 이제 전류가 형성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렌츠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 패러데이 법칙을 할 때 뭐를 얘기를 했어요? 자기장 속에 도선을 놓고 하게 되면 그 도선에 이제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죠? 자기 선속이 변화하면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것이 패러데이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에 관련된 소식들도 얻었고, 그런데 오늘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패러데이 법칙의 이제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에 의해서 그런 유도 기전력이나 유도 전류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유도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하는 것이 렌츠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선으로 이루어진 닫힌 회로대에 생긴 유도 전류, 그러니까 어떤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생긴 거죠. 근데 닫힌 회로를 지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하는 것을 렌츠의 법칙이 보여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키피디아에서 이와 같은 그림을 이렇게 따왔어요. 보게 되면 위에 있는 5개의 그림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5개의 그림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여기 이 검은 것들이 이제 도선이거든요. 여기 검은 것들이 도선인데 거기에 자석이 이제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요 자석을 여기다 갖다 놓고 자석이 걸리는데 얘가 가만히 있어요. 지금 A번은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자기 선속이 변화하지 않죠. 자기 선속이 변화하지 않으면 전류가 형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으니까 no change in inducing loss. 그러니까 뭐가? 자기 선속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노 커런트, 커런트가 없다 그거예요. 더 큰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것인가 하는 것을 본다 그러겠으니까 B번 한번 보죠. B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도선, 검은 걸로 되어 있는 도선에 자석을 S극, N극 이렇게 해서 밑에 방향으로 이 속도를 보니까 밑에 방향으로 이렇게 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도선에 봤을 때는 자기 선속이 점점 커지는 방향이 되고 있어요. 그죠? 움직이는데 자기 선속이 점점 증가하는 방향이 되면 여기 보세요. 증가하는 방향이 되면 어떻게 돼요? 렌즈의 법칙에 하면 도선으로 이루어진 닫힌 회로 내에 생긴 유도 전류는 닫힌 회로를 지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그러니까 점점 커지니까 작게 만드는 그런 방향이 전류가 형성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선속이 커지니까 적게 만들려고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여기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선속처럼 위로 이렇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걸리게 하려고 한다면 이 도선에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냐면 지금 빨간 선이 되어 있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러면 이것의 관계는 어디서 찾는 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개의 손가락이 그 자기장 방향을 가르치고 있고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여기 이 주황색의 네 손가락을 이렇게 걸면 엄지손가락 이 방향으로 가르치니까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를 읽어보면 inducing flux increase 자기 선속이 증가를 하면 커런트는 이렇게 흐르는데 카운터 클락와이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10번 그림을 한번 보죠. 10번 그림은 지금 B번 그림하고 얘는 내려오는 거였는데 얘는 올라가는 거니까 반대 방향이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선속이 점점점 감소하죠. 감소하면 그거에 방해하는 건 뭐예요? 증가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증가하는 게 만드는 거니까 지금같이 주황색처럼 얘가 위로 올라가면 주황색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증가시키는 방향. 그렇다면 주황색처럼 증가시키려고 한다면 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얘를 감싸 줘보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된다. 즉 어느 방향으로? 얘가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inducing flux decrease 그러니까 요거 자기 선속이 감소를 하면 그 전류는 클럭와이스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D번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다른 거죠? 그죠? 자석의 극이 달라졌어요. 극이 달라졌을 때 얘가 이렇게 오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면 뭐가?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는데 지금 얘의 자기 선속은 이런 방향이 자기 선속이었으니까 증가하는 거를 감소시키려고 한다면 이 파란 거의 자기 선속하고 얘의 자기장하고 주황색의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 돼야 되니까 이 주황색이 밑으로 와야 되겠죠. 이 밑으로 오려고 한다면 얘가 어떻게 돼요? 아까 이 10번하고 똑같아요. 이 주황색만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inducing flux increase 되면 current clockwise 그러니까 이 커런트가 이게 클럭와이스로 돌아가야 된다. B번하고 C번을 B번하고 D번을 한번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 플럭스가 이제 인크리즈 똑같이 인크리즈 하는데 그 전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이 파란색의 자기장, 이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였기 때문에 그렇다. 뭐 2번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D번을 이해한다면 쉽게 할 수 있죠. 얘가 멀어지면 자기 선속이 감소를 하죠. 감소를 하게 되면 증가하는 방향. 그러니까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이 파란 거하고 주황색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야 되니까 윗방향으로 흐르려고 한다면 뭐 오른손 법칙, 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감싸 보면 이 전류가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inducing flux decrease 이게 이제 감소하면 전류가 이제 카운터 클럭와이스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것을 외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여기 글로 써 있는 도선으로 이루어진 닫힌 회로대에 생긴 유도전류는 닫힌 회로를 지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닫힌 회로에 지나는 자기 선속의 변화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봐서 증가한다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거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잡아야 되고, 감소한다면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자기장의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잡아서 거기에 전류가 그런 방향, 그런 자기장이 생길 수 있게 뭐에 오른손 법칙으로 이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요 F번 그림이 돼요. F번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X자가 쳐 있죠. 이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됐다.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자, 한번 보세요. Inducing flux increase.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까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 여기 B번 그림하고 똑같은 거네요. B번 그림하고 똑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렀어야 되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흘렀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렌츠의 법칙을 위배하는 거죠. 그럼 렌츠의 법칙을 위배한다고 한다면, 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자기장이 더 이렇게 B2가 이렇게 같은 방향이니까 더 커지겠죠. 더 커지면 또 이제 전류가 점점 커지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화살표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뭐예요? 자기장이 그대로 이렇게 오더라도 뭐가 B2가 점점 더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보면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inducing flux increase 뭐 자기 선속이 더 증가를 하면 커런트가 increase, 더 커런트가 이제 증가를 하고, 그렇게 커런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 여기 커런트가 증가를 하면, 전류가 증가를 하면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더 커지니까 또 자기장이 커지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전류가 더 커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러면 얘기는 뭐가 드는 거냐면, electrical, mechanical energy가 both create, 점점 더 생기니까 더 에너지가 더 생기는 곳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the law of conservation of energy is violated.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가 된다.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렌츠의 법칙은 뭐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렌츠 법칙은 유도 전류가 흐르는 회로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렌츠의 법칙을 만족해야 된다.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데이 법칙에서 자기 선속이 변하면 뭐가 유도 기전력이나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이 자기 선속을 방해하는 방향, 증가하면 감소하게 만들고 감소하면 증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하고 렌츠의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하기 위해서 예를 이런 거 하나 들었어요. 많은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디귿자형 도선과 금속 막대를 이용한 렌츠의 법칙 실험,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 파란 데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파란 데에 X로 되어 있는 것은 화살표가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뭐가 자기장이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 여기 앞에서 스크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스크린 화면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내에다가 뭘 놨냐면, 이렇게 생긴, 여기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디귿자형 도선을 갖다 놓고, 디귿자형 도선을 갖다 놓고, 거기 이제 중간에다가 이렇게 요거 이제 밤색 요걸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 얘가 뭐 금속 막대예요. 그럼 뭐가 된 거냐면, 이렇게 도선하고 금속 막대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링이 이루어져 있어서 닫힌 회로가 이제 여기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여기서 자기장에 놓고 나서 뭘 실험을 했냐면, 이 막대를 이 방향 속도로 이렇게 가져가 봤다. 가져가 보면 여기에 유도 기전력이 얼마나 생길 것인가 하는 거하고, 첫 번째가 유도 기전력이 얼마나 생길 것인가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그 전류,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먼저 유도 기전력이 되는 거죠. 유도 기전력. 근데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패러데이 법칙에서 공부를 한 것처럼 그 VEMF라고 이렇게 써요.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그래서 이 기전력이라고 하는 놈은 마이너스 N d phi dt. 이게 자기 선속, 여기 자기 선속이죠. 자기 선속의 변화율을 이렇게 갖다 쓴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n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 그 감은 수였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도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n은 이제 1이라고 하는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VEMF 값이 마이너스 d phi dt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한번 보겠어요.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 생각했을 때 phi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면적에 대해서 나서 b 그 자기장과 면적의 이렇게 적분값으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장 b 값이 얘가 일정한 값이에요. 일정한 값이니까 앞으로 빠져나와서 자기장 b 값하고 면적이라고 하는 값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x하고 l이라고 하는 값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bl 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뭐가? 자기 선수값이. 그러면 이 blx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d phi 하는데 이제 blx dt 이렇게 되는 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bl하고 dx dt라고 하는 값이 돼서 얘는 뭐가 돼요? 속도 v라고 하는 값이 되니까 마이너스 bl v라고 하는 값이 우리 그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얻어지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 요 막대, 금속 막대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면적이 점점 커지니까 자기 선속이 더 커지는 방향, 증가하는 거죠. 증가한다고 한다면 이제 감소시켜야 되니까 만약에 감소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스크린에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스크린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그 자기장이 형성이 되니까 스크린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감싸줘야 돼? 지금 여기가 지금 방향 표시가 좀 어렵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게 그 4개 손가락이 스크린에서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걸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하면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가르치고 있냐면 엄지손가락이 가르치기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된다.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디귿자형 도선과 금속 막대를 건 렌츠의 법칙 실험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 지금 유도 기전력하고 전류의 방향을 얻었는데 그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VEMF 값이 마이너스 N d phi dt N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수였고 지금 같은 경우는 1이었죠. Phi라고 하는 값은 이제 그 B 도트 DS에서 뭐 우리는 일정한 자기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B 값에다가 면적을 막바로 곱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이런 소식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여기에 이제 점점 오른쪽 방향으로 막대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게 뭐 어떻게 됐어요? 면적이 점점 커지니까 자기 선속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렌츠 법칙에 의해서 자기 선속이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해보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이런 예제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설정을 해놓고 자기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해하는 데 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리관과 플라스틱관을 통과하는 자석의 운동. 그래서 뭘 한 거냐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리관이라고 얘기했고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플라스틱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NS로 되어 있는 자석을 통과를 이렇게 시켰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낙하를 시키게 되면 구리관과 요거 플라스틱관이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 낙하 시간을 보게 되면 여기 구리관으로 떨어지는 자석이 플라스틱으로 떨어지는 자석보다 더 천천히 떨어지더라.
낙하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티고에서는 요 자석하고 요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요 구리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금속이니까 금속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장 속에서 가게 되면 막 렌즈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죠. 페러데이 법칙, 렌즈의 법칙. 그러니까 요 금속에 이제 그 자석이 들어가면 그런 법칙들을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법칙들 때문에 낙하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본다고 한다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죠.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이 자석이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요 구리의 일부분을 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 관점에 여기서 보게 되면 자석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뭐예요? 그렇죠. 자석 밀도가 자기 선속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자기 선속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감소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기 선속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져야 하니까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냐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네요.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법칙에서 한번 감싸줘 보세요.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무슨 얘기냐면 이 자석이 내려오는 것을 밀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밀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자석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느려지겠죠. 그런 거를 알 수 있고, 만약에 이 링을 지나온 부분, 여기 이제 이런 부분, 지나온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이 자석이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자기 선속이 점점 감소하는 방향이죠.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방향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전류가 흐른다고 한다면 어떤 거예요? 이 자석이 떨어지는 것을 위해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볼 수 있다. 얘는 이제 떨어지는 거를 천천히 떨어지게 미는, 이 자기장하고 이 자기장은 서로 미는 방향인데 얘는 서로 잡아당기는 방향이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 구리관과 플라스틱관을 이렇게 지금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보면 문제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와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자석과 거기에 고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고리가 서로 전류가 이제 형성되면서 밀치느냐 잡아당기느냐에 따라서 얘들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에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이제 전자기 유도를 이해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고정된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거냐면 왼편에 있는 그림이 여기 이제 요 화살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을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여기 자기장이 있어요. 그 자기장이 여기에 균일하게 되어 있고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 물론 변하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생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 자기장이 우리 패러데이 법칙에서 보게 되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게 되면 우리 자기 선속이 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를 했죠.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하는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자기장이 이제 균일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요 금속 고리는 저항이 R인 만큼의 그런 걸로 도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유도 전류의 방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도 전류의 세기, 이것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풀이에 접근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선 여기에 균일하지만 자기장의 세기가 이와 같이 변하니까 이쪽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B0라고 하는 자기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구리 도설의 면적을 A라고 한다면 A 곱하기 B0 하게 되면 자기 선속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일정한 값을 갖고 있고 여기서는 감소하는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제로에서 2t0만큼까지 이렇게 증가한다고 한다면 자기 선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증가를 하겠죠. 그런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럼 유도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 거냐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방향, 렌즈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쯤 여기는 자기장이 일정해요. 그러면 자기 선속도 일정하겠죠. 자기 선속이 일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전류가 이제 요도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리고 이제 3T0에서 4T0까지 한다고 한다면 자기장이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감소를 하고 있으면 뭐에 자기 선속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유도 전류는 그거를 증가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렌즈의 법칙에서 흐를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유도 전류의 방향, 먼저 유도 전류의 방향을 알아보고 그리고 유도 전류의 세기, 저항값이 R이라 그랬으니까 그 값을 가지고 세기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도 전류의 방향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 유도 전류의 방향. 이러면 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렌치의 법칙을 만족하니까 렌치의 법칙에 의하면 자기 선속이 증가하면 그거를 이제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감소하게 만들고 자기 선속이 감소하면 그걸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력을 흐르게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선속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먼저 이제 자기 선속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기 선속 변화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과 면적을 이제 곱한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면적이 이제 A만큼 고리가 A만큼 갖고 있고 여기 자기장이 이제 변하기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장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장을 따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변하는 구간들을 나눠보기를 먼저 제로에서 2t제로까지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A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3t제로는 일정한 값이니까 여기를 B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4t제로까지를 C 영역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 영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증가 제로에서 2t제로까지 이와 같이 제로에서 B0까지 쭉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선속이 증가를 하죠. 자기 선속이 증가를 한다. 자기 선속이 증가를 하면 렌즈의 법칙에서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해야 되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지금은 이제 자기장이 이 화면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그거를 이제 방해하려면 빠져나오는 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서 빠져나오는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도선의 요 구리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오른손 법칙을 여러분들이 감싸져 보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디로? 반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역, B 영역 같은 거는 어때요? B 영역, 그러면 B 영역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 일정하죠. 그죠? 자기장이 일정하면 자기 선속이 일정하다. 자기 선속이 일정하면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유도 전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C 영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C 영역 같은 경우는 A 영역하고 반대죠. 그죠? 자기 선속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자기 선속이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자기 선속이 감소하니까 증가하는 방향으로 요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래서 A 그림에서 보게 되면 지금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얘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 해야 증가하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이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요도 전류가 흐르려고 한다면 A 영역하고 반대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 이런 방향이라고 한다면 어느 방향? 우리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도전류의 방향을 찾는 것은 우리 렌즈의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이기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
다음에는 유도전류의 세기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유도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유도 기전력 VEMF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N 델타 파이 델타 T 이런 수식을 썼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단위가 이제 볼트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어서 전압이라고 하는 거고, 그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도선 감긴 수, 여기서는 이제 한 번만 감겼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한 번만 감겼잖아요. 한 번만 감겼기 때문에 1이고, 델타 파이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델타 파이라고 하는 게 자기 선속이었죠. 이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 곱하기 이제 그 자기장 B라고 하는 값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여기에 면적을 A라고 한다면 A 곱하기 이제 B가 될 텐데, B가 어떻게 변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델타 파이 델타 T니까 델타 B 델타 T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있죠. 정리를 하면 n이 1이기 때문에 그냥 1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A 델타 B 델타 T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걸 구하면 나중에 이제 지금 구하는 건 뭐예요? 유도 전류잖아요.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 도선이 갖고 있는 저항을 우리가 이제 R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유도 전류는 유도 기전력 VEMF 구한 거를 뭘로 나는 R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누면 유도 전류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유도 기전력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이 수식을 가지고 여기다가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지금 자기장이 변화하는 구간을 보면 첫 번째 구간 여기서는 증가하고 있고 여기는 일정하게 되어 있고 여기 3T0, 4T0까지는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이니까 우리가 구간을 나누기를, 영역을 나누기를 A 영역,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B 영역, 여기를 C 영역으로 각각 나눈다고 한다면 A 영역에서의 그 VEMF 값은 마이너스 A 델타 B 델타 T인데 델타 T라고 하는 값이 제로에서 2T0가 되니까 2T0만큼이 되겠죠. 2T0만큼 되고 델타 B라고 하는 값은 제로에서 이제 B0 값이 가니까 B0에서 B0까지 가니까 여기가 B0라고 하는 이런 값이 되겠다. 이것이 이제 VEMF 값이에요. 그럼 A 영역에서의 유도 전류, 여기 유도 전류가 R분의 VEMF를 했으니까 유도 전류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A, B0, 2T0 한 것이 기분의 2T0분의 이건 이제 VEMF 값이니까 여기를 R로 이렇게 나눈 값이 유도 전류 값이 되겠네요. 어디 이제 B 영역 한번 해볼까요? B 영역을 따져보면 여기가 이제 일정한 구간이 B 영역이죠. B 영역이 일정한 구간이니까 VEMF 값이 마이너스 A 이렇게 하고 여기 여기 시간 델타 T라고 하는 값은 2T0에서 3T0로 가니까 T0가 되고, 그리고 이제 B0, 여기 이제 델타 B라고 하는 변화량, 그 자기장의 변화량이 여기는 없지요, 그죠? 자기장의 변화량이 없으니까 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니까 VEMF 값이 이제 0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갖겠다. 뭐 따라서 유도 전류도 이걸 R로 나누게 되면 유도 전류라고 하는 값도 0이라고 하는 값이 될 거고요. C 영역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C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게 되면 그 이제 VEMF 값이 마이너스 A 델타 B 델타 T인데 델타 T라고 하는 값이 3T0에서 4T0 값이 가니까 T0 값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델타 B라고 하는 값이 B0에서 여기 B0에서 제로로 가니까 요 제로에서 B0를 빼면 마이너스 B0가 되겠죠. 마이너스 B0가 돼서 여기 같은 플러스 T0분의 A, B0라고 하는 이런 값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유도 전류 값은 이거를 R 값으로 나누니까 T0R에
A, B, 제로라고 하는 이런 값을 갖겠다. 우리 뭐 B 영역은 0이니까 이제 놔두기라고 한다고 한다면 A 영역과 C 영역에 생기는 유도 전류는 절대적인 값은 어때요? 절대값은 여기가 T0분의 A, B0, T0분의 A, B0 요만큼 이렇게 하고 T0, A, B0 이렇게 하고 나서 나누기를 2R로 나눴고는 얘는 R로 나눴으니까 A 영역에서의 유도 전류값이 C 영역에서의 유도 전류값의 반이 되겠죠. 절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거의 부호는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이니까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그린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여기다 유도전류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유도전류 이렇게 하고 여기를 0 그리고 이제 T0, 2T0, 3T0, 4T0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구한 A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에서 T0까지 2T0까지 되는데 이만큼 값을 갖는데 C에 비해서 2분의 2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값을 갖다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갖다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여기 값이 얼마예요? 여기 값이 마이너스 2T0R분의 A, B, 제로라고 한 만큼 갖고 있고 B 영역에서는 2T0에서 3T0까지 가니까 이 영역에서는 0이죠. 0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값이고 그리고 나서 3T0에서 4T0 가게 되면 얘는 이제 플러스 값이 되죠. T0 R분의 A, B, 제로. 그런데 여기 A 영역에서의 값에 비해서 2배만큼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이제 여기 이만큼의 크기를 여기 1배, 2배 해서 더 큰 이런 만큼의 전류가 흐른다. 이 전류의 값은 물론 이제 여기서 구한 T0R분의 A, B, 제로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는 렌즈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자기장의 시간적인 변화에 따른 이 도선의 그 전류의 방향을 잡았고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를 계산을 해서 유도 전류 값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 자석이 낙하하면 코일을 지나는 경우 이와 같이 왼편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편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왼편의 그림은 이 코일에 자석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이고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자석이 밑으로 떨어지는 지나고 나서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왼편에 있는 그림부터 보면 자석이 이 코일의 관점에서 보면 점점 가까우고 있으니까 뭐가 자기 선속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렌즈 법칙에 의해서 자기 선속이 증가하니까 이 자기 선속을 감소하는 쪽으로 뭘 흘려야 돼요? 전류를 흘려줘야 돼요. 그럼 자기 선속이 감소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밀쳐내야 되니까 이쪽이 N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N극이 되게 이제 오른손 법칙을 감싸 주어보면 전류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류는 A 그리고 전류계 갈바노메터를 지나서 B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그 코일에서 뭐가 자석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선속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기 선속이 감소한다고 한다면 렌즈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이제 증가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증가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얘를 이제 자석을 끌어당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N극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위쪽이 N극이 되는데 밑에서는 아래쪽이 N극이 돼서 이 N극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른손 법칙을 적용해 보면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B에서 A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긴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출제하고 접할 수가 있는데 이때 생각할 것은 우리는 뭐가 자기 선속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렌츠 법칙에 의해서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것인가는 오른손 법칙을 쓰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이게 지난번에 한번 그 플라스틱통하고 구리통에 대해서 이렇게 자석을 떨어뜨리면 구리통에서 천천히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자유 낙하를 시켰을 때 이것에 의해서 밀고, 지금 왼편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요 자석이 떨어지는 것을 밀고, 오른편에 있는 여기 떨어지는 것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냥 놓았을 때 중력 가속도보다도 더 작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줄어들었어요? 여기 이 자석이 통과를 하면서 뭐가 줄어들었냐면 중력 에너지가 줄어들었어요. 이 중력의 역학적인 이제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이 중력의 역학적인 에너지가 줄어들었는데, 이 역학적 에너지로 어디로 간 거냐면 코일에서의 전기 에너지로 이제 변환이 된 것이다.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그래도 거기에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본 것은, 이 자석이 낙하며 코일을 지나는 경우에 전류의 방향하고, 그리고 왜 이게 천천히 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문제에 자주 접할 수 있는 도선고리의 운동과 전자기 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자기장이 있어요. 자기장이 있는데 요 구간별로 여기 이제 가로축이 센티미터잖아요. 구간적으로 5cm, 10cm, 15cm, 20cm의 요 자기장이 영역 1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들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서 들어가고 있는 방향으로 EB0만큼으로 그 자기장을 형성하면서 들어가고 있고, 영역 2에서는 EB0가 아니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B0. 그러니까 요거에 비해서 반 정도 되는 자기장을 갖고 있고요. 영역 3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긴 들어가는 방향, 여기는 나오는 방향이죠.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B0만큼 갖고 있는데다가 이렇게 네모난 구리, 이제 도선을 가지고 어떻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만큼으로? 속도 1cm/s, 초속 1cm로 이렇게 움직이겠다고 생각하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면적에 자기장이 하면 뭐 자기 선속이 변하게 되겠죠. 그죠? 이 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1cm 초속으로 가면 점점 이런 데서 이제 변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작아지고 여기서는 커지고, 뭐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이렇게 이제 A번에서는 T가 8초일 때 유도전류, 그리고 T가 10초와 20초일 때 유도전류의 방향, 10초일 때와 15초일 때 유도전류의 색이 비교해서 이런 세 가지 유형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T = 8초일 때 유도전류 값인데, T = 8초라고 하는 것은 8초 동안 진행을 하게 되면 요 구리, 이 도선이 이제 팔에 와 있겠죠. 그죠? 팔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할 텐데, 이렇게 위치를 하고 나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할 거예요. 8초일 때 그러면 얘가 뭐 유도 전류라고 하는 것은 유도 기전력의 VEMF에서 마이너스 N 델타 파이 델타 T 해서 요 값을 뭘로? 저항 R로 나누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델타 파이라고 하는 값이 요 안에서는 지금 자기 선속일 때 자기 선속이 뭐였어요? 면적하고 자기장 값을 이렇게 곱한 거죠. 근데 자기장이 지금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선속 값은 일정한 값을 갖고 있으니까 뭐 델타 파이 델타 t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으니까 이 값이 제로이니까 VEMF 값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도 전류는 얼마예요? 0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갖겠다 하는 거고, B번 같은 경우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B번 같은 경우 뭐라고 써 있냐면 T = 10초일 때와 T = 20초일 때의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해라. 그러니까 T = 10초일 때 같은 경우는 이 도선이 어디에 와 있는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와 있겠죠. 이렇게 와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 B0 영역에서 B0 영역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기 선속이 어떻게 돼요? 자기 선속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선속이 감소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렌츠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이 고리에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되기를 어느 방향으로? 이걸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
이 화면을 뚫고 밑으로 가고 있으니까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 화면을 뚫고 가는 방향으로 요도 전류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오른손 법칙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감싸 주어보세요. 감싸 주어보면 얘가 이렇게 생긴 것으로부터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얘가 이제 여기 자기선속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t 이퀄 20초일 때 한번 봐요. t 이퀄 20초일 때는 여기가 이렇게 오겠네요. 여기로 이렇게 20초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때도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자기 선속이 감소하죠. 그죠? 여기는 없는 거니까 감소. 자기 선속이 감소해요. 20t 이퀄 20초일 때도 감소하는데 이 감소한다고 한다면 요도 전류는 이걸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요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서 자기장이 화면으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들이죠. 그죠? 위로 이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니까 뭐 요거 유도 전류 방향이 이걸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돼야 되니까 증가시킨다고 한다면 오른손 법칙을 써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고리에서 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나눠놓고 얘가 이제 고리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걔가 이제 자기 선속이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요. 이제 10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t 이퀄 10초일 때와 t 이퀄 15초일 때 유도 전류의 색이 변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유도 전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VEMF 유도 기전력이 마이너스 N 델타 파이 델타 T 이렇게 생긴 이걸로부터 이렇게 유도 기전력을 구하고 유도 전류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저항 R로 이렇게 나누면 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VEMF라고 하는 거에 비례하고 있으니까 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N 델타 파이 델타 T. 근데 N이라고 하는 값은 1이 되는 거고 델타 파이 델타 T라고 하는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보게 되면 여기서 A 면적이 4제곱센티미터이죠. 똑같이. 그리고 이제 변화하기를 델타 B 델타 T 이런 값이 되겠어요. 4제곱센티미터 곱하기 델타 B, 델타 T. 그래서 요거 델타 T라고 하는 값도 이제 똑같은 시간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고정된 값이고 델타 B라고 하는 값이 얼마나 변하는 것인가를 한번 보면 돼요. 그러면 10초일 때 델타 B라고 하는 값은 2B0에서 여기 2B, 델타 B라고 하는 값이 10초일 때는 2B0에서 어디로 가요? 2B0에서 B0 값으로 가니까 이 델타 B라고 하는 값은 B0만큼이 되는 거죠. 근데 15초일 때 한번 보세요. 15초일 때는 B0가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는 나오는 방향.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을 만약에 플러스로 잡는다고 한다면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다고 한다면 B0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오는 방향 B0는 마이너스 B0가 되겠죠. 그러면 B0하고 마이너스 B0 하게 되면 두 개 차이가 얼마예요? 2B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초일 때는 그 차이가 델타 B라고 하는 차이가 B0만큼이고 15초일 때는 2B0만큼이니까 전류의 세기를 비교를 하면 15초일 때의 전류의 세기가 10초일 때 전류의 세기의 몇 배? 2배가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유도 기전력으로부터 그 여기 유도 기전력에서 자기 선속의 시간적인 변화율을 생각을 하면 이런 문제들은 유도 전류를 구하는데 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선속의 시간적인 변화율이니까 여기 그 영역, 그 자기장이 변하는 그 영역에서 감소하는가 증가하는가 일정한가에 따라서 그 유도 전류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문제에서 접할 수 있는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을 했고 이것들이 이제 문제에 자주 나오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뭐 우리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른손 법칙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 멘체 법칙 이런 걸 잘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기유도라고 하는 단원을 이제 통합한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들은 패러데이 법칙, 렌즈의 법칙, 그리고 이제 전자기유도 예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통합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나오는 영상들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